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10시 오늘도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메이징하죠. 결국은 저 자리에서 쌍봉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더군다나 작년 연고, 그다음에 지금 나스닥은 아직 폭이 좀 남아 있지만 S&P의 위치, 뭐 신고가에 대한 쌍봉,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여기에서 꺾여야 어떻게 보면 정상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는데 확률상으로 꺾일 확률이 매우 높은 패턴들을 만들어 냈는데, 사실 이 금요일 흐름보다는 목요일장에서 22평을 갭으로 올라탄 다음에 음봉 밀리다가 밑골이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좀 이따 같이 볼게요. 그 차트 보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끝났는데, 그 흐름이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하방 쪽을 좀 보던 쪽에서는 좀 움찔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냥 차트를 같이 볼게요. 좀 보시게 되면 이거 보이시나요? 좀 더 크게 해 볼까요? 예, 어떤 봉이냐면 이 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봉. 그러니까 요 봉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두 번째 떨어질 때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밑골이 양봉이나 뭐 그냥 양봉을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밀린 거잖아요. 하락했잖아요, 전날. 저렇게 양봉을 만들면 속임수 패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꺾였는데 꺾이지 않은 척하는 흐름들이 있죠. 물론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속임수조차 쓸 수가 없었는데, 저런 흐름들이 속임수 양봉이 되는 거고, 저기에서 목요일 날 빠졌으면 얘가 속임수 양봉이 확정되는 건데, 이걸 22평을 갭으로 다시 타 가지고, 지금은 22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위치에서 30분의 흐름이 이탈이 나오고 22평이 저렇게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쌍봉 맞추고서 꺾이는 거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꺾였다라고 그러면 감히 이야기 드렸죠. 이 고점이 고점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저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꺾이지 않고 버텨 가지고 저렇게 다시 올라왔다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딱 보고 나서 어 이야기를 드렸던 게, 속된 말로 그냥 더럽게 강하다. 얘네 더럽게 강하고, 지금 얘네가 강한 이유는 별거 없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AI 관련주들이 많은데 얘네 완전히 불타는 테마로 자리가 잡히는 바람에 얘네가 이제 시세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탄력성이 너무 좋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 잠깐 보면, 예, 말 그대로 직접 관련주인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야기 드렸죠. 배짱만 있다라 그러면 이런 종목 쫓아가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쫓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매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쫓아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찌되었거나 이런 종목, 그다음에 구글, 그렇죠? 다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 들어있는 엔비디아 고점 돌파하고, 지금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잔고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쭉 할 건데, 이 위에 있는 빅6 얘네들 외에 종목들을 이야기 드릴 건데, 네, 반도체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늘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못해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런 반도체 애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조금 더 간접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삼성전자도 이번에 AI 탑재 해가지고 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플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 그쵸? 그 다음에 메타, 빅7으로 넓히면, 왜냐면 언론에서는 7종목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 이런 자리에서 갭이 발생했어요. 그러니 엄청 강한 거고, 다만 이제 2차전지는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얘네만 좀, 테슬라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이게 30년물 미국 금리 흐름인데, 다음 주에는 금리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랑 이렇게 해서 꺾여서 방향이 바뀔 때 같이 방향이 바뀔 거나, 아니면 얘네가 이제 위에서 더 이상 민기적 거릴 때 꺾이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물론 이제 기사상으로는 금리 때문이다 뭐다 뭐다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AI가 저렇게 불붙기 시작하면, 즉 미국 시장을 휘감는 AI라는 테마가, 게다가 걔네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쟤네들이 딱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잡고 튀어 올라가니, 사실 확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무시하고서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제 봤었던 어떤 기사 중에, 그러니까 저는 보통 기사에서는 이 팩트만 뽑아내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팩트만 뽑아서 합리적 추론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하나 공감했던 게 뭐냐면, 사실 어떤 전문가가 무슨 전망이나 뭐 이런 이야기하면 다 그냥 웃어 넘기거든요. 근데 하나 공감했던 거는, AI가 거품을, 버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금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버블 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는 버블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이야기에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눈치챈 거는 목요일 날 그 흐름 때문에 꺾여야 될 자리에서 저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공감할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 이제 어제 기관차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시장에 AI에 관련주에서 지금, 글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금 쫓아간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얘네와 같은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가족분들께서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나는 이거 충분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거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거 잡으시면 되세요. 저는 그런 위치에 그런 패턴에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것들을 예 좋아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거의 지향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으라 이야기 못 드리는데, 어찌 됐거나 미국 시장은 지금 얘네가 대세를 잡아 가지고 꺾이더라도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제가 오죽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런 자리에서도, 만약에 저 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저 아래에 있는 화이자나 이런 종목들 비교해 보면, 감히 위에 있는 종목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매수 세급 수급이 강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미국 시장에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그건 그런 면들은 있어요. 분명히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도라는 게 인버스 잡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들을 조절하거나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라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즉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은 다시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자리는 다시 안 올 자리일까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여요. 분명히 다시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 때도 많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어떤 산업이든지 단점이 있고 사이클이 있고 성장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에는 분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즉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비용에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금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사실 추가적인 어떤 큰 이 어떤 지출이 덜 일어나죠.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고부가 산업이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신문사를 통해 러닝을 했다가, 신문 기사를 통해 했다가 신문사에게 지금 뭐 고소를 당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악재들이 나오고 기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한 단계 더 레벨업한다 하더라도 다시 안 올 자리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지금 완벽하게 대세를 잡은 어떤 테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좀 인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 시장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에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렸고,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릴 종목은 그러니까 빅6 제외하고, 그다음에 ETF 제외하고 종목들 중에서 쭉 이 순으로 이제
우리 미국 쪽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아직 잔고로 많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위치나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가스 보시는 분들은 늘 그렇다시피 그 타임라인 따라서 뒤쪽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저런 식으로 움직이면 매도에 가까운 확률이다. 매도 내려왔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말 안 듣는 시장은 미국 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쟤네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쵸?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한 시장이기도 하고, 그쵸? 근데 매수를 지금 이제 준비한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그런 흐름이기도 하죠. 어찌 됐거나 그렇고, 오늘 저녁 9 시에 유튜브 라이브에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오셔 가지고 함께 그 고민을 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격 프로모션도 내일까지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러면 아이온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흐름으로 보게 되면 꺾인 거죠. 예, 지금 추세를 잘 만들고 있다가 120평 이탈이 나오고 쫙 맞고 확인 떨어졌을 때 방법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뭡니까? 예.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얘 만약에 붕괴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6불 라인 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9불 라인에서 버티느냐 마느냐. 여기서 추세 전환 만들면 또다시 어디까지? 122평까지. 나름의 변동성도 괜찮죠. 이런 패턴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이다. 노렸다라 그러면, 혹은 위에서 물렸다라 그러면 저는 이런 자리에서 물타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반드시 컷은 걸어야 된다는 거. 왜? 9불 라인 아니면 6불 라인이니까. 여기서 이게 지키면 올라가고 깨지면 다시 내려온다. 자, 그 다음에 쿠팡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저는 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사기라고 그러면 좀 웃기긴 이야기이긴 했지만 어찌되었거나 이 100조 원 시가총액,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보다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게 훨씬 더 몇 배, 그러니까 단순히 몇십 프로 더 이득이다 이게 아니라 몇 배가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쿠팡이 증명해 줬죠. 물론 유수의 사학들이 많이 물려서 고생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지만, 저는 어찌 되었거나 이 흐름 자체가 그 내려오는 게 정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도 글쎄요,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정도로 저는 다시 이거 땅바닥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찌 되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좀 입장이고, 물론 이제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이지만 얘네가 결국 수익을 내려면, 그러니까 자꾸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어떤 단가 압력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익을 내려면 최저가 경쟁하고서 그 많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결국은 제조 쪽에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한계 구조는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만약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접근한다라고 그러면 13불에서 14불 요 구간에서의 추세 전환,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도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한번 잡아보고, 근데 지금 얘네들 움직이는 폭이 올라갈 때도 파동이 깔끔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컷은 두시는 게 좋아요. 컷은 거는 것이 좋고, 요 자리 아니면 밑에 자리.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자리들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별 고민 없이 어떻게 아랫자리 기다립니다. 굳이 1번 자리에서 부대낄 이유 없다라는 거죠. 2번 자리 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강하다. 자, 그 다음에 리얼티 인컴입니다. 본 종목도 보시게 되면 재밌는 흐름을 만들었죠. 흔히 이야기하는 아일랜드 갭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사실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본 종목이 그렇게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평범한 종목은 좀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바닥권을 만들었었던, 최근 우리 시장도 이런 흐름들 많죠. 단기에 이렇게 막 3바닥, 2바닥 이렇게 만들었는데 깨고 나서 그냥 바로 꺾여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여기가 한 번 정도 저항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홀딩자 입장에서 만약에 나는 그냥 배 째고 들고 가겠다 그러면 이 저항 맞더라도 다시 그냥 끌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첫 흐름이 아니라 두 번째 꺾일 때 이때 매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찌 되었거나 맞을 자리에 정확하게 맞고 떨어져 가지고 다시 매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매수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위에서는 굉장히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강한 종목이면 이런 120평 있는 양호 상단 밟고서 또 튈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보고 매수를 들어가면 확률이 높은 컷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마디가 있느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이 자리밖에 없는데 이 자리가 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따라서 본 종목을 매우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120평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쌍봉으로 다시 단기 쌍봉으로 꺾여서 내려오게 되면 120평 매수는 패스하고서 그냥 아랫자리 이 자리에 오게 되면 한 뭐 48, 49불 되면 되겠죠. 이 자리에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낫다. 만약에 본 종목 노리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저 자리에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이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MD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죠. 홀딩자의 몫이지 뭐 여기서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못 쫓아가는데 얘는 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신고가 넘어갔네요. 뭐 이건 이제 미리 제가 작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겼기 때문에 사실은 뭐 쭉쭉 갖고 계시는 분들의 몫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격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격했을 때 컷자리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국 기준만 컷하면 되지 않아요? 그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통상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높은 확률의 컷자리는 아니거든요. 어찌 되었거나 지금 구간은 계속 뭐 소량이든 많게든 들고 가는 분들의 몫이다. 자, 그다음에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런 상승에서 이거 하이닉스도 이런 패턴이 나왔죠. 이런 패턴이 나오면 분명히 강한 거 맞아요. 강한 거 맞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얘를 쫓아가 가지고 지금 거의 몇 개월이냐, 한 6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횡보를 했잖아요. 뭐 쫓아갔다고 이 가격에 하지 않았겠죠. 쫓아갔으면 단가가 이제 아무리 좋아도 이 한 830불 정도 되겠죠. 이 10%도 안 되는 수익 가지고 계속 버티다가 한번 튀어가기 시작하니까 쭉 가는 건데, 이런 흐름들을 견딜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강성이신 분들 아니면 사실 개인 투자분들은 중간에 나와 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 저기서 잡았으면 이거 먹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내가 모든 매매를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찌 되었거나 미국의 이 반도체 계열의 종목들은 지금 다 이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 뭐 우리 시장도 그렇게 별반 다를 건 없죠. 자, 그다음에 ASML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때 이 흐름, 이때가 아마 제 기억에는 S&P 그 고점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였던 것 같고, 이런 흐름들 나왔을 때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나오는 게 정상. 이 뒤트름은 이제 다시 어떻게 됩니까? 테마에 편승하는 거죠. 그쵸? 쭉 이어지는 AI, 반도체 수요,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 사이클 때문에 뒤로 올라오는 거지, 사실은 얘는 매 맞던 애였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그런 애들 뒤에 올라오는 것들은 차라리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이렇게 뒤에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이 안전하다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런 흐름들이고, 이런 애들이 그러니 상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신고가랑 폭이 있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신고가를 넘어가는 애들은 뭔가 부담스러운데 얘는 저기가 목표가 아닐까 해 가지고 얘를 잡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오류 아닌 오류들을 범하는 경우들이 많다. 저는 신고가를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팔란티어 테크. 특히나 윗골이 음봉으로 전고를 이런 방식으로 깨는 흐름들은 역시나 좋지 않은 흐름들이고, 그다음에 베이지평 탁탁 딛고 움직이다가 일단은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는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올라올까 말까. 올라와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20불 라인에서는 내줘야 된다. 지금 얘도 패턴 보면 딱 보이시겠지만 이런 자리를 노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컷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출발점엔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길이 명확할 때는
'아 뒤늦게 얘네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쟤네들 쫓아가지 않을까?' 하고서 여길 노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빨라도 여길 노리는 겁니다. 못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잡아 버릇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 이거 내려온다라고 해서 컷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컷 안 해요. 다시 14불 가면 추가 매수해야지. 그러다가 여기 못 닫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땡겨서 추가 매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얘 이탈할 때 컷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비중도 크고 손실률도 커요. 그러니 이제 하루 이틀 고민하다 보면 개파락 나오게 되면 물려있는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매수 단가를 단디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가스 보시게 되면 비정상적이었었던 흐름들이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죠. 지금 2 월물 2.519, 그다음에 3 월물 2.24, 300T까지 줄어들었죠. 불과 일주일 전에 700T 이상 벌어졌던 애들이 300T까지 이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폭이 넓긴 해도 그래도 이제 슬슬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뭡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도 방향이다. 다만 제가 매도를 얻어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죠. 저는 가스라는 종목을 지금 매수로만 계속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야기를 드렸고, 뭔가가 있었겠죠. 들어 올렸을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상치 않은 역방향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반드시 포지션에 손바뀜이 있다라는 거. 들어 올려 가지고 다시 매도로 뒤집든 뭐 하겠죠. 아마 이쪽 흐름에서 의도치 않게 내려왔던 애들이 마감을 만기를 앞두고서 아마 들어 올린 거로 보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선 다시 매수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선물물 기준으로 이점대가 다시 한번 깨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포지션의 흐름과 강도를 보게 되면 한번 깼다가 최소한 쌍바닥 패턴도 여러 가지 있다고 예전에 뭐 교육방송으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지금 자리에서는 살짝 깼다가 올라오는 것이 가장 좋은 패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네. 이거에 잔상이 남아 가지고 매수로 물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별거 없이 전략들 잘 짜시고, 미국이 예측하고 계속 벗어나는 좀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또 월요일 날 갭이 뜨겠죠, 내일. 갭이 떴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긴 한데, 재밌는 거는 지금 지수가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종목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를 하시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을 때 기다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다림이란 전략을 결국은 내 선택지에서 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혹여나 오늘 저녁 9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뵙도록 하겠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